건설사 줄도산이라 사상 초유의 사태 온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섬뜩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설사 줄도산 줄폐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예,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건설사 비중 30.9%입니다. 와우, 이거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적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IMF 때도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들 구조조정했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건설사 구조조정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말입니다. 도급순위 300위 건설사 기준입니다. 도급순위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300번까지 건설업자를 쫙 세웠을 때 이 중에 보고서를 낸 사람이 낸 기업이 55개사입니다. 55개사. 55개사 중에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323.3%인 기업이 17개입니다. 17개. 와우. 이거 충격 아닙니까? 30.9%잖아요. 10개 중에 3개가 지금 323.3%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가 좋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지금 흐느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323.3%라는 것은 전체 규모의 30.9%라는 것은 건설사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있었죠. 지금 그때 구조조정이 생각난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323.3%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게 버틴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버티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태형건설 보세요. 태형건설. 태형건설 부채 비율이 2018년에 234.5%였는데요. 2020년에 487.2%였죠. 예. 그런데 올 9월 말에 478.7%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오늘 발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태형건설 무너지는 것을 보면 여기 323.3%인 부채 비율이 17개 기업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 300개 중에도 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출한 보고서 5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9%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신감 있을 때 보고서를 내거든요. 자신감 있을 때. 예, 자신감이 없으면 보고서조차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개사 중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굉장한 충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형건설의 부채 비율이 478.7%가 되니까 이제 말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돌아와요. 뭐가 돌아오느냐? 어음이 돌아오고 채권이 돌아오고 회사채가 돌아옵니다. 만기 도래하는 PF 우발 채무 지금 태형건설을 보면요. 이달에만 12월 달이 오늘이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3,956억 원입니다. 3,956억은 없겠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없으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게 이야기예요. 3,956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내년 1월에는요, 1분기에는 4,301억 원이고요. 2분기 1,760억 원, 3분기 1,861억 원, 4분기는 무려 말입니다. 2조 4,149억 원입니다. 이게 한국신용평가에서 낸 자료거든요.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텨요.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무너진다. 도급순위 16위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영건설만 이렇겠냐고요. 태영건설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태영건설 외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될 건설사들 진짜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균 부채 비율이 323.3%인 기업이 17개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PF 보전 규모 적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8조 3천억 원입니다. 5년 새에 91.2%가 늘었습니다. 14조 8천억 원이 13조 5천억 원이 늘어서 28조 3천억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쫙쫙쫙쫙 되면 다행인데 미분양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미분양이. 당장 말입니다. 10월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미분양이 적어도 말입니다. 5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5만 8천 가구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계치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저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기네들 의지대로 6만 2천 개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5만 개가 기준일 수도 있다. 5만 개가. 5만 개가 기준일 수도 있는데 6만 개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러다가 시장을 잘못 읽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저는 현실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심각하죠. 이대로 간다면 말입니다. 미분양에 돈이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시장을 잘못 읽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장에 저는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10월에 5만 8,299가구거든요. 실제 국토부가 이야기한 것은 미분양 위험 수위가 6만 2천 가구라고 했고요. 시장에서는 아니야. 이게 5만 5천도 아니야. 5만 2천도 아니야. 5만 가구가 넘어서면 위험해. 이게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요. 10만 가구도 문제 없겠죠. 10만 가구도. 경기가 나쁘면요. 이게 10,000 가구도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잘못 읽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이 지금 결국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보증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펑 하고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터졌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PF 보증대출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브릿지론도 문제거든요. 브릿지론 규모도 30조나 됩니다. 이 중에 절반 15조가 최악의 손실로 난다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건설사들이 이제 괜찮을 건가 진짜 최악의 사태가 올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최악의 사태가 왔어요. 사실은 지금 건설사 폐업이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만 366개 종합건설사가 망했거든요. 71.0%로 늘었습니다. 전문건설사하고 합쳤을 때는 2,095개예요. 이대로 가면 올해 말입니다. 2,300개가 넘어선다. 이것은 여러분 거의 사상 최대나 다름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커지고요. 그거보다 더 커진다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나오니까요. 저는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숙했고요. 또 건설사에 대한 어떤 생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경기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저하고라고 했잖아요. 경기 전망 자체가 상저하고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도 저잖아요. 상도 저고 하도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건설사들이 2020년에 1658개가 망하던 것이 올해는 2300개가 망한다. 최악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건설사 자기 자본 대비 PF 보전 규모를 보면 태형건설이 지금 위기에 처했을 정도로 373.6%나 됐고요. 롯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212.7%, 5조 8천억 원. 현대건설도 121.9%, 8조 2천억 원. 적지 않죠. 현대산업개발은 77.5%, 2조 3천억 원입니다. 뭐 여기는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GS건설도 60.7%, 3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신용평가가 이렇게 태형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위험 수위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 기관들은요. 건설사의 신용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용을 내리고 있는 이 주요 건설사들, 요주의 건설사들이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GS도 말입니다. A로 내렸습니다. 롯데건설은 A 플러스이긴 하지만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내린다는 뜻이에요. 현대산업개발도 A 플러스지만 지금 부정적으로 했으니까 내린다는 뜻이고요. 신세계건설은 A인데 내린다는 뜻이고요. 한신공영 B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내렸습니다. 일성건설도 마찬가지 부정적으로 했고요. BB 플러스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하면 내년에는 건설사들의 위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이고요.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총선이 4월 10일이지만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요. 그 전에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발표가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태형이 어렵다 했는데 태형은 우리 안 어려워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신용평가기관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나이스 신용평가나 이 신용평가기관들이 건설사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2008년과 같은 아니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초유의 사태, 건설사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빼들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뭉쳐져서 자칫 잘못하면요. 제2금융권으로 확산이 되고요. 제2금융권으로 확산이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그 정도로 심각하느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지금 연체율도 2.42%가 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충격의 도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망한다 정환진이는 맨날 망한다고만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작은 단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니까 그 위기를 자초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뭐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건설사들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판단 미스, 예, 판단 착오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대표적으로는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고요. 이게 정치인들이 예, 장관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전문가가 장관을 해야지 정치인들이 장관을 하니까 밑에 사람 말만 믿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위험수위가 6만 2천 가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렵쇼죠. 지금 왜 건설사들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면 위험수위가 그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정부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 상저하고도 잘못 봤죠. 또한 말입니다. 또한 정부가 경기를 잘못 본 것도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서 결국은 예, 건설사 구조조정 이거에 곧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발표 속에서 보면 예, 진짜 참혹한 상황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no,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제가 제목을 다른 겁니다. IMF 때요? IMF보다 더합니다. 그때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고금리가 지금 오래 가잖아요. 여기에다가 침체의 높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가 충격의 강도는 더 클 수 있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건설사 투자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이게 위기 때 기회가 있거든요. 예, 건설사 투자 생각지도 많은데 우량 건설사는 잘 지켜봐야 되는 거. 특히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 우량 건설사들 좀 지켜보는 것도 예, 투자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건설사가 와장창 무너질 거고요. 그 와중에 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건설사들은 더 강한 건설사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